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엠폴리와 레체입니다. 엠폴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로나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이후 득점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스포지토와 콜롬보는 득점 기회를 자주 놓치며 팀의 결정력 부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안조린과 말레는 조율 역할을 수행하지만 측면 활용 부족과 느린 전환 속도가 한계로 작용합니다. 수비에서는 고글리치제가 안정감을 더하지만 잦은 턴오버와 역습 노출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체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리그 하위권에서 고전 중입니다. 몬차전에서의 2대1 승리는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로마와 코모전에서의 연패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크르스토비치는 득점의 중심이지만 측면의 모렌테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원의 쿨리발리와 피에레는 전환 플레이에서 활약하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과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라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라는 공통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홈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레체는 역습을 통해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전력을 갖추지 못해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아탈란타입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팀 나폴리와 인터 밀란에게 연패를 당하며 상위권 팀을 상대로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피오렌티나전 승리와 토리노전 무승부는 긍정적이지만 베로나전 0대0 무승부는 공격 효율성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토뱅은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브라보의 득점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는 안정적이나 잦은 실책과 느린 경기 템포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칼리아리와 엠폴리를 상대로 연승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라치오와의 무승부로 상위권 팀들과도 대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크만과 데 케텔라에르는 공격의 핵심으로 루크만은 개인 기술과 슈팅 능력으로 상대를 위협합니다. 미드필더진에서 에데르송은 안정적인 경기 조율로 팀의 템포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레테기와 스카마카의 부재가 공격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디네세는 홈에서의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득점력 부족과 느린 템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탈란타는 탄탄한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진의 기동성을 앞세워 우디네세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력에서 일부 한계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전력 우위로 아탈란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아탈란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볼프스부르크입니다.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크라마리치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브룬 라르센과 흐로제크의 연계 부족이 문제입니다. 중원의 스타흐와 사마세쿠가 공수 전환의 핵심이지만 상대 압박의 약점을 드러내며 전방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에서는 카박과 프레멜의 부재로 조직력이 약화되었으며 골키퍼 바우만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팀 기량과 경기력의 약화로 홈경기에서도 큰 이점을 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스와 아무라는 날카로운 득점력을 보여주며 측면 공격수 비먼은 크로스와 드리블로 상대의 수비를 흔듭니다. 중원의 아놀드와 다르다이가 안정적인 경기 조율과 공수 지원을 제공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세트피스와 측면 공간 허용이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공격력의 우위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수비 불안과 공격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호펜하임은 부상으로 약화된 전력과 공격진의 기복이 문제이며 볼프스부르크는 원정 경기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빠른 전환 플레이와 공격진의 활약으로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볼프스부르크가 공격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대량 실점을 반복하며 수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카우프만과 콘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결정력 부족과 피어링거의 결장이 득점 루트를 단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르시는 중원에서 분전하고 있으나 파트너십의 약점이 드러나며 경기 전개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수비진은 마인카와 김버가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골키퍼 밀러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빠른 압박과 활동량이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경험 부족이 큰 한계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최근 1무4패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수비 붕괴와 마무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르테센과 홀러바흐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캐디라의 부재로 셰퍼의 중원 장악력이 약화되었으며 보우트와 두키의 수비 조합은 안정적이지만 풀백 스코프와 로테가 제공하는 공격적 기여가 수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운영에서 하이덴하임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이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최근 부진한 흐름 속에서 반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하이덴하임은 홈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을 무기로 삼겠지만 수비 취약점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승점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득점 기회가 많은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며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보훔입니다. 마인츠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 3대1 승리와 바이에른 뮌헨을 2대1로 제압한 경기는 마인츠의 조직적인 압박과 전환 플레이가 빛난 경기였습니다. 이재성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에브는 전방에서의 적극성과 결정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카시와 옌츠가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르카르트와 아미리의 결장은 공격과 중원의 깊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체 자원의 퍼포먼스가 이를 충분히 보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훔은 최근 3연승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프만은 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브로신스키와의 연계 플레이도 날카롭습니다. 중원의 베로와 시소코는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면 수비의 불안정함은 여전히 약점으로 마인츠의 빠른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라는 점도 보훔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인츠는 홈 이점과 최근 경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압박과 이재성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보훔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훔은 공격력이 개선되었지만 수비 약점과 원정 부담이 마인츠를 상대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는 마인츠가 주도하며 다소 제한된 득점 속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장파울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전 1대0 승리는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을 강조한 경기였지만 브레멘전 0대2 패배는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길라보기와 에게슈타인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득점 전환율이 낮습니다. 중원의 부칼파와 어바이는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합니다. 수비진은 네메스와 왈의 협력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사리아카스의 측면 수비는 속도에 취약합니다. 부상자 명단은 길지만 핵심 자원들은 대부분 출전 가능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으며 마인츠전 1대3 패배에서 공격 템포와 수비 집중력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마르무시와 에키티케는 위협적인 득점력을 보일 수 있지만 중원의 호일룬드와 샤이비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공격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수비진은 코우와 테아테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측면의 크리스텐센이 포지션 이탈로 약점을 드러냅니다. 주요 수비수 투타의 부재는 수비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이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장파울리는 홈에서 강점을 살려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득점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역습을 노리겠지만 최근 부진과 수비 불안정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의 꾸준함과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한 상황이며 팽팽한 흐름 속에서 득점이 적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토리노와 유벤투스입니다.
토리노 FC는 19경기에서 5승 6무 8패를 기록하며 현재 세리에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득점 21점, 실점 24점으로 득실차 -5를 기록하고 있어 공격력과 수비에서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3무 1패의 성적을 거두며 부진한 상태로 홈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반 사파타와 에미르한 일칸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수비적인 전술로 유벤투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는 18경기에서 7승 11무 0패를 기록하며 세리에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 30점, 실점 15점으로 득실차 플러스 15를 기록하며 강력한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무난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매 경기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높은 유효 슈팅과 득점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공격 전술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리노는 최근 부진한 성적과 여러 변수로 인해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벤투스는 4승 1무로 토리노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리노가 수비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라 예상되지만 유벤투스의 높은 득점률과 유효 슈팅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토리노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을 겪고 있어 유벤투스를 상대로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의 높은 득점률과 강력한 공격력은 토리노를 압박할 것이며 유벤투스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브리스톨과 울버햄튼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3호 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의 나이트와 버드가 안정적인 경기 조율을 통해 팀을 이끌고 있으며 메흐메티와 마율로는 공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FA컵에서 강팀을 상대로도 자신감을 드러내며 홈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린과 암스트롱의 부재가 전술 운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버햄턴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하지만 최근 노팅엄전에서 수비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메스와 사라비아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쿠냐의 결장은 득점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고메스와 도슨의 결장 가능성이 수비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리스톨 시티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울버햄턴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울버햄턴은 주요 선수들의 결장과 수비 약점이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FA컵 특유의 변수를 고려할 때 브리스톨 시티가 울버햄턴을 상대로 승리하며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접근이 적합해 보입니다. 브리스톨 시티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미들즈브러와 블랙번입니다. 미들즈브러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6경기 무패를 기록했지만 4번의 무승부로 마무리 능력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해크니와 발레이저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라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코네이의 부재가 공격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스미스와 레니안의 결장으로 조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이지만 FA컵에서의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블랙번은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하며 도란과 헤지스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경기 무승과 공격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다 득점자 오하시의 부재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수비에서도 와튼과 카터의 결장이 방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들즈브러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무패를 기록한 전적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들즈브러는 홈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블랙번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며 블랙번은 부상 공백과 경기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언더가 적합하며 미들즈브러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미들즈브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퀸즈파크 레인저스입니다. 레스터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중원의 윙크스와 수마레가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디디의 부재와 공격진 지원 부족으로 다카가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최근 5연패로 폼이 최악이며 리그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FA컵은 우선순위가 낮아 보입니다. 수비는 시즌 내내 불안정하여 44골을 실점했으며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로테이션 가능성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QPR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콜백과 디슨 보너가 중원에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최근 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사이토와 콜리는 공격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비에서는 쿡과 모리슨의 결장으로 조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원정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으나 레스터의 부진한 폼을 공략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스터시티는 최근 폼과 수비 불안으로 인해 QPR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QPR은 부상 이슈에도 최근 상승세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한 만큼 언더와 무승부가 유력하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